1959년 1월 러시아 우랄과학기술학교의 학생들은 스키 트레킹을 위해 우랄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리더로 한 10명의 학생은 다들 산을 좋아하는 팀이자 둘도 없는 친구로 설산 등반 경험 또한 풍부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우랄 산맥을 등반하기로 한 목적은 최종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기 위한 예행 연습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며 베이스 캠프인 우랄 산맥 상키스크의 비즈하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하루 전 1월 27일 팀원이었던 유리 유딘이 갑작스럽게 두통을 호소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본격적인 등반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유딘은 마을에 남아 통신대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팀원은 1월 28일 산으로 향합니다.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어질 줄 알았던 등반은 2월 1일 팀원들이 향한 예상 경로로 엄청난 눈보라가 불어닥칩니다. 결국 방향 감각을 상실한 팀은 경로를 이탈하게 되었고 리더인 디아틀로프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챕니다. 걱정된 유디는 디아틀로프에게 무전을 보냈고 다행히도 디아틀로프는 잠시 길을 잃었을 뿐 부상자도 없으며 물자도 넉넉해 홀라트 샤흘산 어딘가에 임시 캠프를 마련하고 안전하게 휴식 중이라고 알려옵니다. 디아틀로프는 안전하다고 알려왔지만 유디는 묘하게 불안했다고 합니다. 팀원이 임시 캠프를 마련한 홀라트 샤흘산은 현지 원주민 만시족의 언어로 죽음의 산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들의 마지막 무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9명의 팀원은 2월 12일 등반을 마치고 비즈하이 마을로 돌아오기로 했지만 해가 떨어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팀원을 믿고 기다렸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판단한 유디는 실종 신고를 하고 2월 20일부터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낀 정부가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26일 홀라트 샤흘 산에서 발견한 이들의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소나무 숲에서 안타깝게도 리더인 디아틀로프를 포함한 5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뒤 기상 악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으며 미루어지다가 2달여가 지난 5월 4일 소나무 숲에서 약 75m 정도 떨어진 계곡에서 나머지 팀원 4명의 시신도 발견합니다. 생존자는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며 이상하게 여기던 수사관 레브 이바노프는 9명의 시신을 보고 사망자는 모두 극복할 수 없는 미지의 요소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고서를 정부에 올립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이바노프는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이 사건은 너무도 이상해서 UFO에 의해 살해된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이바노프는 1990년 조사 당시 하늘을 나는 발광체를 목격했다는 자료를 당국에 보고했다가 조사위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수사관이었던 레브 이바노프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시신의 상태는 평범한 조난사고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팀원이 머물던 홀라트 샤흘 산의 임시 캠프에 설치된 텐트는 외부의 피해가 아닌 내부에서 칼로 찢어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에는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한 듯 옷과 신발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상태로 모든 장비를 텐트에 그대로 두고 일부 인원은 속옷만 입은 채 몸만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계곡에서 발견된 4구의 시신에는 두개골이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교통사고와 필적하는 충격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인원에는 혀가 반듯하게 잘려있거나 안구가 적출된 듯한 심한 훼손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또한 시신들의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어 있었고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주변 나무는 불에 탄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나마 입고 있던 옷가지에선 강한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여러 음모론과 가설이 세워지는데 눈사태로 판단하기에는 당시 기상이 안 좋았던 건 맞지만 큰 규모의 눈사태는 없었습니다. 야생 짐승에게 습격을 받아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텐트 주변으로 짐승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으리라 판단했습니다. 둥근 원형의 발광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 그해 2월과 3월에 유독
UFO 목격담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기에 UFO의 공격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로 당시 소련은 비밀리에 우랄 산맥 인근에서 핵실험과 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의 옷에서 상당한 양의 방사능이 검출된 점, 그 주변으로 나무가 불타 있던 점, 훼손된 시신의 모습을 미루어 볼 때 당시 핵실험이나 비밀실험에 우연히 목격되어 희생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단순히 대중들에게 퍼진 추측일 뿐 큰 신빙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대중들은 괴소문만 퍼지는 사건에 대해 자세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딘 또한 절대로 일반적인 조난 사고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디아틀로프 재단을 설립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팀원의 리더 이름을 따 디아틀로프 사건이라 불리며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진실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당국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 공개를 금지했고 사건이 발생한 홀라트 샤흘산으로의 출입 금지령까지 내리며 당국에서 이 사건에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2019년 러시아는 디아틀로프 사건을 재수사했고 2020년 7월 러시아 검찰청 소속의 안드레이 쿠랴코프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소규모의 눈사태가 발생했고 처음 이를 소리로 들은 팀원 중 몇 명이 놀라 패닉에 빠지며 벗어나는 과정에서 텐트 내부에서 칼로 찢어 탈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신의 혀와 눈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부패하기 쉬운 단백질 부분부터 박테리아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는 건 사후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옷을 벗어 던진 건 극심한 저체온으로 뇌가 한계에 달했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며 근육 속에 남은 따뜻한 혈액으로 인해 추위에 얼었던 몸이 뜨겁다고 느껴지는 가설이 있어 이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정부는 최종적으로 눈사태로 인한 사건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분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설산 등반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디아틀로프는 애초부터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분명 신중해야 할 상황을 많은 경험을 통해 배운 이들이 소리만을 듣고 9명의 팀원 모두가 패닉에 빠져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1.5km나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유리 유디는 결국 친구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지 못한 채 2013년 4월 27일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사건 50주기를 맞이해 동료들의 무덤을 찾은 유일한 생존자 유리 유디는 하나님께 질문할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날 밤에 도대체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라는 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그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